네, 집중 분석 글로벌 증시입니다. 오늘은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글로벌 마켓뷰에서도 국제 유가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 오페크 회의 이후에 충격이 더 큰 모습인데요. 네. 하루 움직임 보더라도 상승 쪽에다 갑자기 또 하락을 하고 말이죠. 움직임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예.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항상 그렇듯이 네. 2008년이었죠. 그 당시 유가가 한 $200 근처까지 가는 경우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300까지 간다라는 얘기들이 사방에서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가 결국 고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형성을 해주면서 그 이후로 유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와 여러 가지 각종 언론 매체 그리고 보고서들을 보시게 되면은 유가에 대한 대부분의 전망들은 이제는 $30, $40 이제 극단적인 숫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전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는 유가의 흐름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보다는 이제 기술적 흐름이 더욱 중요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유가 흐름들 보시게 되면은 일간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변곡점 부근에서 일간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급락에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 그 반등의 의미가 진정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단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것인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그런 단기 반등에 일단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네. 일단 표면적으로 현재 유가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펙이 생산량을 일정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유가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셰일 오일, 다시 말해서 지금 셰일가스, 타이트 오일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타이트 오일의 생산 증가 그리고 이제 캐나다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서 네. 전체적인 공급의 증가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요. 반대로 공급은 늘어났는데 일본과 유럽 쪽에서의 원유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 즉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유가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의 하락의 원인은 이러한 점들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지금 하락의 이유,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유, 물론 공급이 많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속으로 숨겨져 있는 이 표면적으로 외에 그 숨겨진 유가락 이유도 들여다보죠. 네. 아무래도 각국의 의도, 이해관계, 전략, 이런 표현을 쓰고 싶긴 한데요. 그렇죠. 예. 전 세계 경제가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죠. 네. 항상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오펙의 감산 불발 결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소위 말해서 가진 게 없는 국가들입니다. 자, 가진 게 뭐겠습니까? 원유를 가진 게 아니죠. 외환 보유고가 낮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같은 이런 국가들은 오펙의 감산 결정에서 유가가 떨어지자마자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블랙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 푸틴의 나이가 이제 63세에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어떤 블랙 유머도 트리플 63.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예. 자,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오펙과 그리고 미국 내의 어떤 파워 게임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이 미국과 사우디 내의 어떤 파워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사우디 내, 즉 다시 말해서 중동 국가 오펙 산유국 회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치킨 게임, 즉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게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제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란과 어떤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상당히 위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눈에 가셨던 이란과 베네수엘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논리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유가 $60는 과매도 구간이라는 판단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제는 당분간 장기적으로 이제 $8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미국 증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와 달라진 점이 없죠, 아직까지는요. 예. 일단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증시 이제 퍼가 20배 언저리이기 때문에 네.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5%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제로 금리가 단 1%라도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2015년 전망을 했는데 투자 유망 섹터로 은행주를 이제 은행주와 에너지주를 뽑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고, 상당히 의외였던 부분들이 에너지주를 이제 뽑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유가는 모건 스탠리들이 봤을 때도,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국민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써야지 이것이 돌고 돌아서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마저도 결과가 나왔는데 소비가 부진했다라는 거겠죠. 결국 연준의 고민, 즉 미국 정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소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재 그나마 좀 괜찮다.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섹터별로 좀 비교를 해가면서 그 안에서의 특이점들을 살펴봐도 좋겠는데요. 자, 오늘 유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가 관련돼서 엮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미국 내 에너지 섹터와 소비재 섹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 2014년 1월부터 한 8월까지는 보시면은 에너지 종목들 주가 흐름들이 소비재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8월부터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섹터들의 주가는 급락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소비재 섹터들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월마트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은 이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지금까지는 올해 상반기 한 8월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유가 하락은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정부와 그리고 사우디 내에서의 어떤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속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미국 정부가 원하던 소비에 대한 소비에 대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 하락과 소비의 증가, 그리고 월마트 같은 종목들의 상승은 우리가 이렇게 엮어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하나 더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 오일 시추 업체들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항공 섹터들의 주가 흐름들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는 사람을 실어 나르든 아니면은 물건을 실어 나르든 간에 물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게 되면은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항공 섹터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에 대한 부분과 더해서 이런 물류에 대한 증가가 같이 엮어진다면은 결국 미국 내에서 정부가 원하는 GDP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유가 하락은 상당히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 당분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분석해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